됐어? 네. 자, 93회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나가는 겁니다. 나오네. 예쁘게 나온다. 네. 자, 하이. 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외치지?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우리 또 서미가 웃음을 주고. 웃음이라뇨? 아니 재밌었어. 아니, 재밌었어.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 전에 잠시 대기화면에 나갈 때 제가 보고서 오늘 나 이쁘게 나온다 얘기를 했어요. 또 양쪽에서 약간 실소가 터져 나오네.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었었고. 양 변호사님 이쁘게 나오는데요? 아니 내가 아니라 맞아. 옷이 이쁘다고 해서. 진짜 본인이. 누가? 네가 그랬잖아. 아닌데? 옷이 이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가 예쁘다고요. 스스로 그런 거야? 나가서 싸워. 나가서. 왜 여기서 싸우고 난리들이야? 뭐 토끼같이 소중한다 이런 거 아니었어? 이런 거였어? 맞아. 아니 평소에 늘 예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예쁘게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에이, 또 왜 또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면은 그러면 나와야지. 잘 보셨네. 아니, 근데- 오늘 되게 예외적으로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날은 꼭 거론을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먼지를 보는데 비비라도 바르고 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왜냐면 오늘 이제- 생얼이에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생얼이세요? 어. 진짜? 근데 피부 되게 좋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만나고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디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이제 뭐 저녁 먹으러 만났나? 나 무슨 키메라가 온 줄 알았어. 신부하자라고 그렇게 얼굴을 막 여기 이만한 두께로. 지상파 찍고 오셨구나. 그렇게 한 지상파. 적은 없어.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이제 남자가 메이크업한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치. 그렇죠. 보여지. 색조를 하거나 뭐 입체 화장을 하진 않았으니까. 아이 그러면 뭐 맞아 막 이런 것만 해줘야지 뭘 또 그런 식으로 해요 재밌게. 아 진짜. 나 TJ잖아. 설명할 근데- 거 설명해야지. 딱 한 번 예전에 예능 프로 찍을 때 네. 그때 완전히 이른바 풀매를 한 적이 있었거든. 내가 봐도 징그럽더라고. 진짜 속눈썹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그건 흑역사로 거의 속눈썹까지 붙였다고요? 붙이진 않고 무슨 예능이었어? 속눈썹이 제법 긴 편이라 붙이진 않고 말았어. 올렸어. 이렇게 뷰러. 뷰러로.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안 가르쳐줘. 그런가? 몇 년 전에 나갔는데 찾기도 어려워. 진짜 꼴보기 싫었겠다. 그럼 여러분 검색으로 양지열 여장 아니, 이렇게 그렇게 치면 혹시 여자한 게 아니라 그냥 키메라. 남자. 근데 키메라를 안 해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키메라는 알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그 키메라 화장 엄청 진하게 했던 옛날 그 오페라 가수, 파페라 가수. 서로 다른 오페라 사람 가수요? 얘기하고 그 있구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죠. 예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괴물이에요? 키메라는 여기 뱀 나오는 여자잖아요. 머리카락이 뱀인 여자. 그렇죠. 저도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야! 우리나라에 있는 연예인과 그 그리스 신화를 이태리에서 활동했던 같이 파페라 가수가 따로 있어. 근데 예명을 키메라로 붙였어. 우리나라인도 아닌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 그래? 왜 이래요? 그냥 모르는 거 걸렸다. 아니 근데 가들송은 모를 수밖에 없어. 왜요? 워낙 너무 오래된 워낙 사람이라 오래된.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겠죠. 그렇구나. 그렇겠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연세가? 계시기를 그때도 부디 이미 바라봅니다. 모르겠다.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키메라 아직 살아가실 거야 아마. 연세가 여기서는-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이제는 저분이시구나. 가수시네. 내가 몇 번 얘기했니 파페라 가수라고.
앞에 뭐가 붙어가지고 지금 인지가 안 됐어요. 내 근데 머릿속으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냥 화장 두껍게 하는 여자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54년생이니까 아직 건강하시겠네. 저 아까 전에 방송에서도 그거 있었어. 다른 방송이었는데 이제 거기 윤혜 언니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이승만이랑 결혼했던 그 소위 호주댁이라고 불렸던 프란체스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윤혜 언니가 그 검은 옷 입은 사람 시트콤 프란체스카 심혜진 씨 이렇게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났어. 김혜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래요. 뭐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콩가루 보면 댓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한 몇 주 전 댓글에 제작진아 그 진 변호사 용각산 좀 사다 줘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목이 계속 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좀 심각한 게 목이 쉬어서 이제 원인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혹시 여기서 코뼈 부러진 얘기 했었나요? 네. 그 코뼈 부러지고 수술할 때 이 안에 이 비중격이 이렇게 휘었어요. 근데 그렇게 휘면서부터 이 호흡기 건강이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그게 벌써 한 10년도 더 됐는데 또 잠잘 때 코도 훨씬 많이 골고 코피가 한번 나면 멈추질 않고 근데 그게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한 재작년 말부터 이렇게 침을 삼키면 짭짤한 맛이 나는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콧물이 뒤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후비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너 부비동염 걸렸어. 부비동염도 여러 번 걸려서 얼굴 막 띵띵 붓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심화되다 보면 그 코가 목으로 넘어오는 게 심해져서 후비루가 생기면 목이 쉰대요. 근데 지금 실제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나아지지가 않고 저 무슨 종합병동이야.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가봤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예약을 해놨어요. 수술을 다시 해야 돼. 수술을 그러니까 그래서 코 수술을 더 잘생겨지면 어떡하지? 뭐지? 미안하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이 최선이야. 그렇구나. 좀 못생겨져야겠네. 그럼. 지금 야, 뭘 거기다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또 띄우냐. 저게 이상한데 재미 붙여가지고. 이 새끼야. 저게 하기 희한한데 재미를 저거 이제 거비 때문에 만든 거거든. 아 진짜요? 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비인후과 있잖아요. 한 적어도 전 두세 군데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네. 두세 군데 가봤으면 좋겠는 게 왜요? 제 친구도 뭐 부비동에 뭐가 안에 뭐가 있다고 했대요. 한쪽이 계속 붓길래.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입을 절개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꺼내야 된다 했대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러더니 그냥 여기에다가 뭐 쑤셔가지고 내시경 뿅뿅 하더니 끝났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 그리고 치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과잉 진료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이제 잘하는 주 분야가 있잖아요. 의사들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꼭 여러. 저는 근데 이제 친한 의사 동생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코 비중격 그러니까 또 이제 1인자인데 개인 병원이세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이비인후과인데 코 성형 수술을 하시더라고. 아, 그건 해. 코 성형 수술에 거의 뭐 그 제가 경력을 딱 봤는데 서울대 의대 뭐 나오시고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과장 이비인후과 과장도 하시고 보니까 뭐 거의 막 코 수술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완전 탑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받고 가긴 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게 그거 되게 힘들대. 왜요? 뭐냐면요. 이 코를 막아놔야 돼 한동안. 아니 얘기 안 했나 제가? 제가 코뼈가 부러져서 일주일 동안 여기다가 이제 코를 양쪽을 막아놨거든요. 이게 뭐가 힘드냐면 숨을 입으로만 쉬어야 되잖아요. 코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쉬어야 돼서 일단은 목이 다 헐고 밥은 어떻게 먹어? 그게 문제야. 밥을 먹을 때 숨을 쉴 수가 없고 밥이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막 이걸 이렇게 할 때 막 이런 소리가 나 진짜 웃겨. 이게 압력 조절이 안 되니까 진짜 추잡스럽고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막 되게 비참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죽 같은 거 막 이렇게 빨아먹는 죽 이런 거 막 먹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닌 게 이 일주일을 버티고 진짜로 이 빼는 날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입으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빼는 날 갔는데 이 솜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축축축축 해서 이렇게 빼는데 진짜 안 해보신 분은 모르는데 그 칼로
그 코를 어우. 이렇게 연필깎이로 이렇게 도려내는 어우. 느낌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했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그냥 눈물이 너무 아프면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어떡해. 나 그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내가 이렇게 울지 않아도 눈물이 그냥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를 막고 있는 것도 두려운데 이거를 뺄 때? 빼는 그거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동안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괴로워서?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목이 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 또 받아야 될 것 이거 같아요. 뺄 때 수면 마취하면 안 돼요? 그때만 안 되나?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진짜 너무 싫다. 나도 내 친구 하나가 그것 때문에 수술했는데 원래 그 나이 때쯤 다 아니야, 수술을 아니. 하나요? 걔도 싸우다가 코뼈 부러져가지고 아. 근데 이거 수술하고 빼는 순간 예. 주먹으로 의사 칠 뻔했다. 진짜 정말 엄청 주먹 아픈 의사 거죠. 칠 진짜 제 뻔했어. 생각에는 의사들 보호를 위해서 그거 할 때 여기 결박해놔야 돼 진짜. 진짜 아픈가 보다. 진짜 아프고 막 쌍욕을 막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정말. 저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 그 코 수술을 잘 안 해봤잖아요. 근데 코 수술을 이제 해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수면 마취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누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부리 코를 깎는데 수면 마취를 안 해요? 안 해요. 코 수술 그냥 본 마취를 해요. 근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런데요. 뭐야 왜 그런 거야? 이 뼈를 깎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고개가 이렇게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그걸 내가 인지를 하고 내 뼈가 깎이는 걸 내가 느껴가면서 여기를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하는데 포경 수술 안 해보셨죠?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포경 수술도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부분 마취를 하는데 거기다 부분 마취를 해요? 그리고 막 서걱서걱 소리가 들려 진짜 살을 서걱서걱 이렇게 짜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선미 얘기 들으니까 예. 성형 수술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여러 번 반복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진짜 그래서 대단한 저는 거야. 코를 높인 여성분을 보면 되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요. 아니 가끔 이렇게 아. 강남 쪽에는 가면 네. 성형외과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마취 그러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네, 되셔가지고 붕대 상태.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막 이렇게 엄청 미라처럼 부어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보면 그래,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다 참을까. 그리고 뭐 턱 깎고 이런 건 되게 위험하기도 하잖아 네. 실제로. 엄청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사연에 넣는데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아까 들었다시피 각종 여러 가지 매체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럴 때 이혼 사유가 되냐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거든. 성형 수술을 만약에 중독에 빠졌다라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될까? 이거 실제로도 와. 이제 다른 매체에서 오늘 꼽았진 않은데 네.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 이 사연이. 아니 아내나 남편이 성형수술 중독이야. 그래서 어디 뭐 출장 한번 갔다 오면 바뀌어 있어. 어떡해. 뭐 그리고 사실 이게 그때 정확하게 물어봤던 분은 성형 중독인지 몰랐고 네. 성형 중독이다 보니까 결혼 전에 결혼할 때 실제 그 내 아내의 모습이 예전 내 아내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바뀌어간다는 거야. 새 와이프가 생기는 기분일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막 그 빚내서 이렇게 할 정도가 돼서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고 상담 사연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심각하다면 그리고 금전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니까. 금전적으로 어쨌든 이게 빚을 내서까지 성형 수술을 한다면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한 이혼 사유가 네.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리고 뭔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 그 전의 모습과 지금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모습이 만나기 다- 전에와 이거는 지금이 이제 너무 달라. 예전에는 되게 많이 싸웠어. 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상상도 못했지만 정말 예전에는 너 원래 쌍꺼풀 아니었는데 쌍꺼풀 했네 뭐 이런 거 갖고 싸웠거든. 그지. 요즘에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진 않을 거야. 근데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경우는 싸움의 단계가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중독까지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결혼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되느냐 이런 게 다툴 수 있겠지. 내 아내가 알고 봤더니 이전 얼굴과 이전 사람과 예전에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네네네. 영화 있었잖아. 그 정도 변신을 했다. 와. 그러면 이건 취소 사유일까? 혼인 취소 사유일까? 근데 남성분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남편이 되게 뚱뚱했어. 근데 나를 만날 때는 완전 멋있어진 거예요. 성형을 했든 운동을 했든. 그러면 너무 대견하고 이쁠 것 같아.
아니 난 너무 뚱뚱했다고 좋은데? 살이 빠진 거는 사실 괜찮지. 그거는 뭐 문제 삼을 건강에도 수는 없죠. 좋고. 아니 약간 그러면은 성형을 했어도 뚱뚱한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없으니까 나는 뚱뚱한 채로 와이프 결혼할 사람 만나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달라진 거에 대한 뭔가 멋짐, 대단함 이런 게 느껴지는데 남자분들은 좀 배신감을 느끼나요? 어때요? 근데 사실 배신감까지. 근데 보통 뭐냐면 와이프 만났어. 엄청 미녀야. 결혼했는데 애가 이상한 애가 나온 거야. 누구세요? 그러니까 보통 난 분명히 나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내 와이프랑도 달라. 그럼 일단 나는 안 닮았고 그러면은 우리 둘 사이에 나온 애면은 분명히 나를 안 닮았으니까 상대를 닮아야 되는데 상대 얼굴과 다르다. 그러면 이제 뭔가 결국 이제 추리를 해보는 거지. 이게 대체 뭘까? 갑자기 나 진짜 웃긴 사례가 네. 생각났어. 네. 어떤 축구 선수가 미스코리아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축구 선수는 정말 진짜 미남 초미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미스코리아니까 예쁘겠죠? 결혼을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축구 선수는 점점 살이 좀 쪘어요. 그치만 얼굴은 잘생겼지만 약간 통통해진 상태. 안정환 얘기하니?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커가지고 그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아빠 닮아서 그런 거라고.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댓글에 아니야 너 엄마 닮았어. 너네 아빠는 잘생겼었거든. 야. 아니야. 그리고 왜냐면 그 미스코리아의 과거 사진이 막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너 엄마 닮았어.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는 반전이 한생의 비밀을.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아. 워낙 이제 시술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몰라보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 정도의 뭐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애도 고쳐주면 되잖아.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시술을 한다고 다 이뻐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 본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있어야 되는 좀 거거든. 건드려도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양해하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인식 자체가. 그 아이돌 중에 권은비 네네. 네, 옛날 사진이랑 다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뻐지셨더라고요. 저도 보긴 봤는데 근데 네. 약간 사진의 각도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보고서 느낀 게 네.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느낌이라서 그거 이제 저는 사진이 이제 좀 못 보통 나온 이제 거 잘 나온 거일 수도 성형을 있어요.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보면 이제 성형한 사람들 얼굴을 딱 보면 성형. 또 그런데 전혀 성형인지 모를 만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엔 자연스러운 사람들도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런 성형이라면 사실 뭐 해볼만해? 해볼만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거는 사실은 저희도 그래도 뭐 연예인들은 아닌데 어차피 방송국을 좀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 일하는 분들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잖아요. 그러면 모니터에 비춘 모습과 실물이 많이 다른 경우들은 있습니다. 모니터가 성형을 할수록 모니터가 이뻐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봤었을 때는 얼굴이 조금 많이 어색하다라는 그런 얼굴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필러 같은 거를 쓰게 되면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에는 되게 잘 나오는데 그죠. 옆에서 보면 여기가 울룩울룩 이런 경우 이물감이 많이 드는 게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어. 실제로 보면 어색한데 화면에 너무 이쁘게 나와요. 근데 그걸 다들 아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반인 분들까지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따라하는 걸 보면 저렇게 뭐하러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실. 사실 일반인분 그러니까 일반인이 어쨌든 방송을 안 방송을 안 하시는 하는 분들은 분들은, 실제로가 더 중요하긴 사실은 하잖아요. 훨씬 그게 더 예쁜데 사진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게 내가 왜 이 얘기를 끊냐면 요즘에 하도 인스타를 비롯해서 맞아.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송을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술도 자꾸만 실제 그냥 우리가 봤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에 예쁘게 찍히는 그거를 그래, 원하시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제 이거 방송 전에 이제 어떤 브랜드 행사장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으려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업체 관계자가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사진이랑 똑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예? 그게 무슨 이랬더니 자기가 인스타를 보면서 이 인플루언서 괜찮다. 이분 초대해야지 하고 브랜드 측에서 셀렉을 해요. 그리고 부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진 너무 속 다르던데. 분위기는 다르지만 저를 이제 저의 이런 밝은 성격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그냥 성격이 그러면 앞에 붙여야죠. 성격이 인스타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 여기 딱 봤을 때는 실제로 딱 맞아 봤을 때는 똑같아. 사진이랑 얼추 비슷하다더라. 이렇게 해주더라고. 맞아. 얼추 비슷한 건 아니고 똑같죠. 아니 진짜 견우성은 나 진짜 거짓말 왜 이렇게 못하지?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맞아요. 네. 오늘 방송 뭐 하자는 거야? 거짓말 어디서 해야 돼? 몰라.
자 시술에 대한 시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들이 참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연들도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진 변호사님이 또 찾아주셨어요. 자폐아를 낳자 집을 나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와서 이혼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 나쁜 놈의 새끼가 진짜 사실 자폐 아동을 이제 둔 가정이 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힘들지. 근데 그럴 때 남편이 집을 버리고 나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아내는. 근데 그걸 다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한 소식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한 2년 정도 나가서 생활을 했고 네.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주말에는 아이를 찾아서 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완전히 별거 상태이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남편이 이제 우리 그냥 이혼을 하자. 나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러니까 정말 교도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지금 자폐가 있는 힘든 아이는 아내가 키우는 거, 전 아내가 키우는 거고 자기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난 이제 살게 이런 거잖아. 나쁜 새끼라고 해도 그럼 진짜 뭐 떠넘기는 거잖아요. 아이를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자식인데. 근데 의외로 이런 사연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장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나? 애가 둘 있는데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를 아내한테 맡기고 자기는 아이를 찢어서 이렇게 가져가자고 했던 경우. 욕이 나오네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고 한 매체를 통해서 사연이 알려진 거예요. 진짜 화나네요. 이 자폐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잘 살다가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사람 이제 부모의 삶이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아이한테 완전히 매달려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 중증의 자폐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뭐 시설에서 도움을 받아야 진짜 되는 쉽지 않은데 경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정도까지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 사실. 맞아. 그러면 이 부모들이 그 노력을 하는 그 순간부터 거의 진짜로 이제 본인들의 삶 자체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럼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이제 그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진짜 바로 진짜 뭐 모든 걸 다 제치고 얘가 어쨌든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내가 도움을 주고 케어를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분개해갖고 이거를 좀 이제 알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없는 거죠. 일단. 맞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상간녀로 인한 그 이혼 소송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남편 입장에서는 2년 별거를 이유로 들어서 이제 이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런 사건에서는 별거 했으니까 이혼이 가능하다는 남편과 아니 나 상간녀가 있으니까 이혼할 수 없다 이러면 어느 쪽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탄주의를 취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받아주는 파탄주의에 따른다면 이혼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내분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은 유책주의에 따른다면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내가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 만났으니까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은 소송을 아예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그래서 설명을 진 변호사가 한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하지. 그리고 여기서도 짚고 있긴 한데 그 상황에서는 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 이혼을 안 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근데 별거를 이유로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야. 어쨌든 2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유로도 원래 이제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고 그게 무슨 뭐 지방에 근무를 한다거나 해서
피치 못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 판례에서도 그 정도는 별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경우는 어찌됐든지 완전히 별거를 했다. 네. 주말에 아이만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유로 과연 뭐 지금 헤어지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거 주말 부부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주말 보고 아니지. 아내는 안 봤어. 아이만 본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이가 병이 있는데 아내 얼굴을 보고 데려다 준 거겠죠. 아이를 네. 봤을 거예요. 데려다 그 잠깐 야 아이 데려갈게 있어 그거가 뭐 만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정도로. 아 그렇구나. 와서 잠깐 뭐 형 갈게 이러고 여기 있다 이렇게 이게 나 무슨 어떻게 나 아내 편을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얼굴 봤으니까 별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구나. 그건 별거 아니라고 봐야겠지. 그럼 만약에요, 저 궁금한 게 2년을 별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주말마다 보지도 않았어. 근데 2년 중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부부 관계. 네. 그러면 이거는 별거 중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별거라고는 봐야겠지. 네, 별거 중이라고 그러니까 별거의 개념은 따로 산다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는 그 별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혼을 청구를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아내가 별거 했지만 우리 그래도 관계는 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이럴 그러니까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부부 간의 어떤 부부 관계도 했고 그러니까 별거는 했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진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 파탄주의 하에서 필요한 주장이고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니까 상관없어요. 별거를 했든 뭘 했든. 근데 이제 뭐 많은 지방법원 판결들이 사실은 이제 파탄주의를 취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판결들도 뭐냐면 실제로 뭐 이혼 사유가 특별한 게 없다거나 네. 아니면 뭐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어쨌든 한쪽은 뭐 극도로 이제 이혼을 못 하겠다라는. 근데 그 사람도 뭐 특별하게 뭐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면 그냥 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파탄주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어떤 혼인 관계 상태를 기준으로 이혼 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사실은 남자가 너무 나빴고 중요한 건 뭐 어쨌든 다른 여자가 생긴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법률혼 관계에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지만 별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부정행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행위로 봐야 돼요. 네.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이 우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소송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2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지. 아내 입장에서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내는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바람 폈으니까 너 바람 폈다고.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엔 자폐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이거 완벽한 이혼 사유예요. 이건 뭐 네. 부부간의 기본적인 의무가 부양하고 협조인데 그렇죠. 자녀를 두고 부양과 협조를 아예 안 해버린 거니까. 특히 악의의 유기라고 네. 법 조항이 있습니다. 악의? 악의 유기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악의의 유기예요. 악의의 유기예요. 악의. 악의. 아기가 아기가- 베이비가 아니라. 그러면 악의를 유기겠지. 악의를 유기. 악의 나쁜 유기. 그러니까 악의의 유기.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뭐 곧 이혼 소송을 걸 건데 아니면은 싸우고 집을 나온 상태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나온 게 혹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소송 걸 건데 제가 집 나가도 되나요? 사실 소송을 걸 건데 집에 있는 분이 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 소송 걸려고 집 나왔으니까 악의의 유기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혼인 관계가 이게 파탄된 그 즈음에 집을 나오는 것은 사실 뭐 대부분이 그렇고 그거를 뭐 그러니까 두려워하세요. 잘 모르니까. 그치. 이것 때문에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게 어. 아니야라고 해서 정말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려운 거죠.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거 소송 걸면서 그러면 저 옆방에 지금 같은 집에서 옆방에 있는데 소장이 옆방으로 날아가면 근데 실제로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엄청 싸우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 있긴 있거든요. 있어. 하긴 근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면을 주고 받고 저한테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뭐 이제
들어오면 뭐 왔어? 야 준비서면 가관이더라. 뭐 진짜 장난 실제로 아니야. 죄송해요. 실제로 아니야. 그래. 실제로 진짜. 그래. 야, 실제로 준비서면에 나를 아주 쓰레기로 해놨던데 재밌냐? 뭐 이런 식으로 침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한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정말- 실시간 피드백이 난리 나네요. 네. 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견디고 계시냐고. 아니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그냥 서로 뭐 헤어질 결심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헤어졌고 그리고 그냥 말 한마디 안 하면서도 소송도 안 하면서도 그냥 집에는 같이 있는 분들도 꽤 있어. 아. 진짜 더 웃긴 진짜 케이스는 정말 대단한 더 웃긴 부부들이 케이스는 많다. 뭐냐면 네. 막 이혼 소장 내기 전에 뭐 야 이년아 뭐 이러고 어머.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쌍욕하고 막 이러던 사이가 소장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러세요? 존댓말 쓰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왜 남이니까? 남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약점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갑자기 남편이 존댓말 쓰니까 이 여성분도 뭐지? 나도 존댓말 써야지. 그래서 되게 그 뒤부터는 아 약점 어떤- 잡힐까봐 그런 네. 거.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다툼이 별로 어려운 없는 막 존댓말로 이렇게 왜냐면 그런 게 녹음할까봐. 없다니까요. 아. 그럼 맞아. 녹음할까봐. 그게 제일 크죠. 녹음할까봐 그때부터는 어머, 말투부터가 너무 서로 아주 공손해져. 네. 카톡에도 뭐 그랬나요? 막 이렇게 그 이전 걸 보면은 야이 야, 얘 개새끼야 막 섹시야. 이러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아, 너무 그러셨나요? 막 이렇게 카톡이 바뀌고 그런다니까요.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진짜 웃겨요. 아 이거 변호사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이 모르죠, 이혼을 모르죠. 해본 경험이 없어.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어. 너무 재밌죠. 재밌네요. 근데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사실 이제- 준비서면 보내셨어요. 조금 더 영악한 경우는 네. 그 전부터 자기는 말을 좋게 바꾸지. 그렇죠. 영악한 경우는 자기는 말을 바꾸고 저쪽은 하던 대로 욕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년이 뭐해 갑자기 뭐 이러고 그러고 다 녹음하고 있는 거야. 피해자인 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로는 막 오셨어요 하는데 막 손으로 욕하고 있고 막 욕을 유발하는 거죠. 어차피 녹음이니까. 아니 누가 근데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모르잖아. 어떡해? 이게 왜 갑자기 손가락을 들고 그래? 그러면 다 상황이 녹음이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별일이 다 있어. 진짜 알지?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한다. 나는 솔직히 아유. 그러면 되게 애매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역시. 크로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다음 사연. 아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 네. 제 생각엔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 같고 음. 사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굳이 이제 해주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까운 건 결국 이제 뭐 어떤 혼인 관계가 이제 법적으로만 남아 있는 거고, 진짜 이제 사실적인 혼인 관계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항상 얘기를 해요. 남편분의 재산이 있다면 이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을 다 이렇게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혼 소송, 말씀하세요. 전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여성분한테 좋은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이혼 소송이 만약에 이제 기각됨으로 종결이 되면 사전 처분에 따른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애로사항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위자료도 많이 받고 재산 분할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합니다. 요즘에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진변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부추기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아까 진변한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법적으로만 남아 있고 결국 남자는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법적인 조력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는 게 이제 재산 정리해서 현금화 시키고 아니면 네. 같이 살기로 한 새로 산 여자한테 다 돈을 물려줘 버리고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혼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훨씬 더 불리한 맞아요. 상황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실 거면 정리를 빨리 들어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처분 못하도록 막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아무리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아무리 남편이 나쁜 놈이고 돈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혼녀라는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이혼녀라는 표현 자체도 요즘 안 쓰지만 그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진 않아요. 예전엔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뭐 이혼을 해줘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요즘은. 네. 안타까워. 다음 사연도 아마 그와 연결돼서 네, 다음 사연은요. 이제
약간 이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어떤 78세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결혼 초기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남편 좀 나이가 들고 남편을 피해서 서울로 왔다가 이제 뭐 딸아이가 얻어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와중에 늦었지만 78세지만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이제 재산을 좀 분할받고 싶어서 상담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연들을 보면 네.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진짜 저런 분들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혼하실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이러다 맞아요. 죽고 말지 막 이러면서 그랬어도. 근데 요즘에 포기하셨죠. 사회 분위기가 참 희한해진 게 사회 분위기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자체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사실은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으면서 노년층의 이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얼핏 듣기에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도 뭐 좀 뭐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야 뭐 그저 그 나이에 굳이 또 새롭게 이혼해서 뭐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거꾸로요. 이제라도 내 삶을 좀 맞아요. 뭐 세상 뭐 떠날 때까지는 좀 홀가분하게 살다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황혼 이혼이라고 표현을 주로 했었잖아요. 그 말 자체는 꽤 됐는데 그 황혼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아 이혼이라는 어떤 그게 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분들인데 노년층도 이제 그게 깨진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사실 뭐 저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뭐 남성분이 아니라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셨던 분들 주부로 계속 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주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비가 아니면은 어떤 그 생활이 안될 경제 수 활동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사건을 하나 맡은 것이 있는데 남편분이 진짜 황당한 사연인데 남편분이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바람 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엄청 속이 썩으셨는데 한 7, 8년 전에 갑자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집에. 집에? 근데 그 진짜. 여자가 짐을 싸갖고 왔어. 그래서 여보, 이제부터 이 사람이 여기서 살 거라고. 네? 뭔 소리야? 이랬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이웃들이 저 여자는 뭐냐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와 그래갖고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있어. 이 어머님께서 그렇게 뭐 한 얼마 정도 살다가 못 견디셔갖고 왜냐하면 이제 뭐 술 먹으면 남편이 막 폭력성도 엄청 심하고 또 이 어머니만 때려. 다 데려온 여자 안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갖고 이제 딸네 집으로 이제 피신와서 한 7, 8년 사시다가 이제 뭔가 재산이 또 땅이 되게 많으세요. 땅이 되게 많아갖고 뭐 재산을 이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녀분들이 뭐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사실은 이분도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처음에는 막 되게 망설이셨어요. 왜냐면 내가 뭐 나이 먹고 이걸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제 조목조목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실 거냐. 지금이라도 이혼하셔서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은 앞으로 남은 삶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거고 뭐 그리고 이 재산을 지금이라도 분할을 받아야 이게 자식들한테 어머님이 받은 재산이 자식들한테 가지 지금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여자에게 이 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다. 그러면 솔직히 뭐 자식들도 아무것도 못 받는 뭐 그런 얘기도 드렸고 너무 잘 설득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한 시간 반 정도 상담했던 것 같아요. 엄청 계속 고민하시다가 결국 이제 소송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혹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약간 진짜 남들이 볼 때는 꼭 이혼해야 되는데 본인은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진짜. 저를 찾아오시면 네. 그분들이 왜 이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요. 네. 근데 진짜 안 해도 될 분들한테는 이제 하지 마시라 아니면 뭐 협의혼 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혼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진짜 놓인 상황이. 마지노선까지 간 분들이 보통 병원을 찾아갈 테니까. 네. 아무튼 그분 소송 네. 진행 중인데 좀 재산 분할 좀 많이 받아서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 저도 성공보수. 그 전까지 너무 훈훈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끝내면 내가 아니잖아. 아유, 그렇지. 이렇게 끝내야지 저지 않을까요? 나도 나의 일한 대가를 받아야 더 그럼요, 일을 열심히 할 수 그럼요. 네네,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꼭 그 뭐 가족 119든 댓글이든 꼭 이제 가족 추천해 주시기 119가 뭐죠?
아직도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아예 뭐 거기 그럼요. 가면은 그럼 되나요? 그 에이블 채널 에이블? 법무법인 에이블로 전화 주셔도 되고 갑자기 찾아오시면 제가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수 전화를 있으니까. 주시면 됩니다.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더워서 그래. 여기가 나 지금 여기 조금 너무 더워요. 더워요 진짜. 뒤에서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돼요? 덥지 에어컨을 켤 정도로 켤 정도로 아닌데. 여기 에어컨이 있어요? 있긴 있. 저게 에어컨이 아니고 문은 아닐 거 아니야? 다락방 문이 딱 열렸고. 아 그런 빌딩이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가고 싶다. 다락방에서. 하여튼 확실히 인식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가끔 보면 네. 그러니까 가정 문제는 진짜 집집마다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라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데가 가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저는 뭐 저희 콩가루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 안에 삶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생각보다 적응력이 되게 뛰어난 동물이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을 웬만하면 못 해요. 남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려니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거 이제 가스라이팅 엄청 당한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냥 아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실 또 한편으로는 누군들 얼마나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나 진짜 열받았던 그거. 막 누가 남편이 이혼해야 된다고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나도 그렇게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 아. 이런 자기 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때로는 가끔 걱정될 때도 있어요. 야 저것들은 뭐 웃고 떠들면서 남 이혼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지만 남들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이게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이 사실은 온당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달라진 세상 풍속도가 세 번째 사연에서 또 나옵니다. 또 이게 참 이게 이제 사실 이거 남녀라고 하는 불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주로 남자들이 이제 뭐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예. 바깥에서 여성을 데리고 올 정도의 네. 그런 옛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요즘 이제 여자들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게요. 네. 이 사연은 아주 반대인데요.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가 호텔까지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혼 사유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그냥 단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당연히 가능한데 또 이 아내는 보니까 결혼 후에도였어요. 그런 후에 도 그러면 결혼 전에도 이미 몇 차례 갔던 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유흥업소라는 게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가 네. IT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아, 저녁에 거기 되게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유흥업소 많기로. 구로가? 막 바닥에 막 그런 거 깔린 거 본 것 같은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명한 데는 아니야. 아 그래요? 원래 이제 유명한 데는 잘 아시나 보네요. 뭐지? 그거 지금 농담이라고. 근데 아니, 순간적으로 진짜 당황한 거. 빈틈이 보였어. 아니 그 저게 사이를 이거 있잖아. 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참 니들 참 꾸준하다. 정말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하여튼 근데 사실 되게 불쌍한 게 양편이 저 얼굴을 이렇게 들고 유흥업소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요? 처음에 그 나이트 가셨을 때 오빠는 이런 데 오지 마라고 했다던. 그 대학교 1학년 때고.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지금 가면 이제 거기 기도가 당신은 이런 데 오지 마 이러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게 와,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전단지 같은 것들이 뿌려져 있는 거 아니니 말 맞더라. 거기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젊은 친구들은 많이 술집 있는 다니는 데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상대적으로 IT 기업들이 많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 가는 술집들도 많고 유흥업소 전단지들도 꽤 많이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 전단지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 그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뭐? 그 전단지 있잖아요. 남성 위한 전단지는 보면 요만한데 거기에 막 여자 가슴 꽉 있고 막 여자 허리 빡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을 위한 전단지에는 그 남자 근육질 남자가 빡 있나요?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전단지. 그래서 궁금해. 갑자기 궁금해.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호빠 이렇게 써 있어요? 호빠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호스트바라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나 그거는
자세히 안 봤는데 그럼 남성들 용은 막 여자 사진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게. 여자들 거에도 남자 우왕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그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 호스트바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아니 내가 가는 마지막으로 곳이고. 하자면 네. 예전에는 호스트바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 대상이었었고, 그러니까 호스트바 출입하다가 이렇게 단속하면 네. 단속하는 게 막 뉴스에 나올 정도였거든. 그만큼 오. 드문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오픈된 공간. 오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나 봐. 그쪽에서는 여자들이 오. 더 많이 가는지 더 많이 가는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진 않은. 저도 이제 뭐 관련된 걸 해봐갖고 잘 아는데 호스트바를 가봤다고? 아니요 사건에 나온 거예요. 아유, 정말. 안녕하세요 미남 진숙입니다. 이러고. 아, 예. 진승기 이름 쓰면 안 되잖아요. 다나까. 예. 둘다네요. 근데 아빠방이라는 게 있대요. 아빠방이요? 아빠방은 뭐냐면 60대, 뭐 50대 아줌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돈 많은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뭐 이제 한 3, 40대 남성분들이 호스트로 나가는 아빠방이 그런 거예요. 저 들어봤어요. 네, 그런 게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있대요. 네? 진짜요? 할머니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나이대가 건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나서 아 그냥 그 정도는 멋진, 아니에요. 네, 그건 백발의 멋진 할아버지겠죠. 백발의 멋진 할아버지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죠? 뭐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진 않은 걸로 저는 아,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다들 그냥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이제 뭐 술집에서라도 만나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해.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떤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남자들이 결혼 전에 그 총각 파티 막 이런 거 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친구들끼리 거기도 이제 막 그럼 우리 또 처녀 파티라는 걸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승무원들이었어요. 이쁘잖아. 근데 그 예쁜 애들이 그 호스트바에 가본 거야. 이제 처녀 파티를 하겠다고 가본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친구가 저한테 그 후기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어떤데 이랬더니 갔더니 그 호스트바 남자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그랬대. 여기 처음이지? 처음이지 너네 이렇게. 너네라고 했나 아무튼 너네 처음이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옆에 앉아서 조용히 술만 딱 먹어주고. 왜냐면 이 친구들은 막 2차를 갈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냥 궁금해서 간 거야. 어떤 데인지.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빨리 들어갔대요. 왜 쫓아오지? 이러고. 무섭잖아. 화장실에서 뭘 당할까봐 문 잠그고 이랬는데 딱 밖에 화장실 나갔더니 문 앞에서 휴지를 들고 기다려. 손 닦으라고. 별것도 아닌데 긴장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자들이 가는 술집은 뭔가 막 화장실에서도 막 할 것 같고 막 술에 뭐 탈 것 같고 막 무섭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너무 본게 영화에서 범죄 영화만 봤으니까. 봤으니까. 버닝썬 이런 상태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자가 호빠를 처음 갔을 때 그 무서우면서 궁금하니까 갔다가 화장실 쫓아오니까 도망가서 문 잠그고. 하여튼 너무 근데 귀엽죠? 이 사연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결혼 전부터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문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분은 또 빚까지 내가면서 다니셨다라고. 보니까 저는 이 여성분이 좀 특이한 게 이미 이 남정 왜 그래 어디 맞았어요? 아니 너무 더워갖고 얼굴이 너무 근데 빨개졌어요. 건강이 진짜 안 좋긴 안 좋구나. 그럴 만한 상황이 기온이 아니거든 지금 공기가. 저도 조금 덥긴 한데 많이 더워 어. 보이긴 하네요. 저는 근데 원래 더위를 되게 많이 타요. 땀도 많이 나고. 그럼 그럴 수 있겠다. 또 뭐 사람 걱정되게 건강이 안 좋구나 안 좋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아니야. 그냥 집에 가고 기념이라 이제 생각해. 또 병원 예약해야 된단 말이야. 잠깐 이 여성분으로 돌아가 보자면 네. 이 여성분이 알고 봤더니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죠. 이혼 후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되게 자신감 넘치고 자기 일도 자기가 하고 돈도 자기가 재혼이구나 벌고. 이 네. 여성분은. 그러면서 틈날 때 이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호스트바를 갔던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도 그걸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건 당연히 명백한데 네. 여기서 이제 본인 명의로 뭐 이렇게 재산도 없었고 사실 거꾸로 나온 거예요. 계정과 정말 딱 반대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그 경제력을 더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 아내가 데려온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집안일을 봐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남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혼했었을 때 경제력이 아내한테 있는 상황. 아내가 있었으니까 나도 여기서도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를 이제 상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는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나요? 이것까지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내한테 기대서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남성의 아이는 아니었던 아니 거예요. 그러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요. 아, 내 아이가 네, 아니면요? 네, 네. 아, 그거는 당연하죠. 이제 혹시라도 입양을 했으면 입양을 하면은 생긴 지급 거죠. 의무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이혼 전에 보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생활비를 아내가 훨씬 많이 벌고 있었고 남성이 되게 조금 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혼 후에도 남성이 그러면 그 조금 벌던 생활비의 퍼센테이지만큼만 양육비를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이혼 판결이 내려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양 당사자의 수입을 이제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입을 해서 양육비를 결정을 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는 뭐 1살부터 뭐 3살, 뭐 4살부터 뭐 이게 다 달라요. 금액이. 근데 당연히 어린애보다는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정 기준표상의 양육비 구간 자체도 이제 이 나이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들수록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올라가니까 근데 그러면 1살 때 아이가 1살 때 이혼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급여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양육비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2살, 3살, 4살, 17살이 됐어. 그러면 사실 화폐 가치도 엄청 변하고 네. 16년 전에 했던 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뭐 1살부터 뭐 한 유치원 이런 때까지 얼마 그리고 뭐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얼마 이렇게 한 6, 7년씩으로 구간을 나눠서 뭐 120, 150, 뭐 180 이런 식으로 따로 청구를 하고 뭐 합의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제일 간단하긴 한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한 금액, 그러니까 하나의 금액으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남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완전 개털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성공해서 뭐 급여도 엄청 높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변경 심판 청구를 하죠. 네. 그래서 상황이 이미 다 정리됐다라고 해서 어떤 양육비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재산 분할은 못하지만 그런 어떤 달라진 상황을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아니죠.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어떤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혼할 때 저 꼴보기 싫어갖고 다시는 엮이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양육비도 안 받아. 양육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클 때까지 평생 못 받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때는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면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다시 청구를 하세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예. 마지막 사연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쉽다. 하지 다음 마. 시간에 할까? 하지 마. 안 해도 돼. 안 재밌는 해도 되고요. 얘기인데. 뭘 재밌네. 어차피 뻔한 얘기인데. 왜요? 일부러 끄는 하고 거야. 싶은데. 됐어. 아, 네. 그냥 뭐 나온 얘기 뻔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쥐기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네. 이것도 뭐 그림을 짧게 하나 보고 가죠. 그냥 재밌는 우와. 그림이라서. 공작새인가요? 공작새예요. 그림 예쁘죠? 비너스인가? 헤라예요. 헤라. 예. 공작새인가? 공작새예요. 비너스인가? 헤라예요. 왜 이렇게 웃기지? 네. 공작새가 왜 저 그림은 구스타프 모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네. 그 친구구나. 구스타프 저희가 씨. 예. 알아요. 한두 번 많이 소개를 많이 했었죠. 했어요. 예, 아드님. 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있죠. 그림들이고요. 공작새가 왜 저렇게 화려한 무늬를 가지게 되는지에 관해서 수컷.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 이제 헤라. 뭘 헤라라는 거지? 어서 가서 헤라. 죄송해요. 수컷 공작새다. 이제 제우스가 매번 바람을 많이 피웠잖아요. 오늘 네. 이혼사 얘기했으니까. 근데 저들은 이제 신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 바람 피운 것 때문에 이혼하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제우스의 바람의 불륜의 상대 여성을
감시하라고 헤라가 자기 부하를 붙여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가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그런 괴물이었는데 이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24시간 눈이 100개 달린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피할 데도 없고 너무나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헤르메스를 보내서 헤르메스가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비싼 걸? 헤르메스. 죄송합니다. 헤르메스가 그 신의 이름을 딴 건 알지? 네, 알죠. 네.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얘기꾼이기도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너무 졸리게 만들어서 그 100개의 눈을 다 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이제 헤라가 알고 너무 자기 신복이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그 100개의 눈을 빼서 자기의 또 다른 신복이었던 공작새의 꼬리털에 저렇게 붙여줬다. 그래서 공작의 눈이 깃털이 저런 모양이 됐다는 게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 이 그림이 재밌는 건 뭐냐면 공작이 상당히 자세히 보면 불만인 것 같아. 야, 너 다른 부하가 너 이거 지키다가 죽었는데 그 눈을 나한테 박아? 그러면서 이렇게 헤라를 째려봐요. 네, 여기서 자세히 헤라를 째려보는 눈빛을 하고 있고요. 헤라는 또 딴청을 부리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 딴 데 보고 있어요, 눈이. 그러네. 예. 그리고 저 위에 독수리. 제우스가 이제 독수리로 종종 맞네. 변했다라고 하거든요. 구름 속에서 아이씨 이것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어떤 화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그리스 신화에 더해진 작품이 있는데 요즘에 아까 이제 부정행위, 불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옛날에는 헤라처럼 무슨 눈이 100개 달린 부하를 보내서 감시를 했지만 요즘엔 세상에 카메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네,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안 걸리는 경우가 잘 없더라는 거. 난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어서 이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네. 부사프 참 그림 예쁘다. 아, 네, 저 그림을 되게 동화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스핑크스를 소개했나?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자, 광고해 주시고 끝내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광고는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달입니다. 자 이제 대가족 분들한테 없어서 안 되죠. 오징어 제트 다리가 달달달 뭐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없을 거고요.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신공법 제조로 말랑 뗀뗀하게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다리가 달달달입니다. 남태평양 청정해역에서 잡은 드려요, 말아요? 신선한 주세요. 오징어입니다. 네. 부산의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위생시설에서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조미제를 만나서 말랑하고 쫀득하고 뗀뗀한 식감까지 자랑합니다. 술안주 급하실 때 집에다 쟁여놓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는 것들이 한 20g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150g에 13,900원입니다. 이게 몇 배야 도대체? 20g 너무 곱하기 맛있다. 한 7배? 7배. 7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는데도 13,9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네. 언제든지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쟁여두시고요. 쟁여두면 맛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입에다 딱 넣어주시고요. 5초만 물고 있어주시면 다시 그 식감이 돌아오거든요. 자, 오징어 다리계의 최고봉입니다.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다리가 달달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코비루가 치료가 되네. 왜냐하면 코비루면 이제 콧물이 넘어가서 되게 입이 짭짤하거든요. 네. 이걸 먹으니까 짭짤해서 코가 넘어오는지 모르겠어. 아, 이 후비룬지 달달달인지 알 수가 뭐 알 없다. 수가 없어. 이게 좋은 얘기니 나쁜 얘기니? 아 광고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헷갈리는데? 아 코비루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다리가 달달달 아마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대갈쪽 이벤트도 할 테니까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클릭하시거나 맛있다. 네이버에서 다리가 달달달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93회를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자,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얘기하시죠. 네. 100회 때 뭐 할지. 네. 아 맞아. 여러분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봬요. 맛있다.